안녕하세요. 광소장의 인테리어 연구소 광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시에 위치한 한 기업 사무실 인테리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설비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 공간의 설비 공정 중에는 수도 설비를 비롯해서 전기, 통신, 소방, 그리고 바닥, 난방 설비까지도 설비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이 현장에서 어떤 설비 공정들이 들어갔는지 팁과 추후의 하자 발생률을 낮추는 어떤 노력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꿀팁들 오늘 이 현장에서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테리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구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이 사무 공간입니다. 이 사무 공간 중에서도 이 회의실에 포커싱을 맞춘 그런 공사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들어오셨을 때 대기실 공간, 그리고 저 안쪽에 소회실 공간, 중간에 탕비실 공간, 그리고 주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실 대회의실 공간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좀 세련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식한 웨인스코팅 디자인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웨인스코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장, 그리고 몰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장 같은 경우에 석고를 한 장으로 시공하게 되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장이 크랙이 생긴다거나 균열이 생겨서 도장이 갈라지고 깨지는 그런 하자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인스코팅을 비롯한 도장 작업에서는 두 겹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꿀팁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몰딩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랩핑이나 필름이 입혀진 그런 몰딩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장 칠이 마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중도 칠까지 되어 있는 중도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벽등과 같이 하중을 많이 받는 어떤 이런 제품이 벽에 시공되어야 할 때는 석고에 피스로 체결이 되게 되면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석고 2P 단계에서 첫 번째 1P 단계 때 합판과 같은 자재로 보강을 해주시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공간은 대회의실 공간인데요. 기존의 저 대기실과 소회의실과는 다르게 투톤으로 컬러감을 분리시켜 가지고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기존 이 공간이 원래는 기본 칸막이 정도가 설치된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인 H빔을 목공으로 감아놓은 기둥이 존재를 했었어요. 기존 기둥은 살리면서 이 신설 기둥을 또 클래식한 디자인에 맞춰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 이질감 없이 디자인을 해서 공간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설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 설비가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조만으로 겨울철 난방을 전부 다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에 저희는 이 바닥에 전기 판넬이라고 하는 이 난방 필름을 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단열재 시공과 강화마루 시공으로 조금 더 난방과 단열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난방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모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전기 소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 필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바닥 난방 설계에 있습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엑셀 배관과 같은 이 난방 배관이 지나가고 그 위에 미장이 덮여서 보일러로 가동을 해서 난방을 하는 구조라면, 이런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 난방 설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전기 단독선을 입선을 해서 난방 필름을 시공을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분전반 또한 새롭게 신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디테일한 부분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회의실 공간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HDMI 케이블도 사용을 하셔야 하고, 이 화상회의를 위해서 카메라 연결선도 필요로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 아예 바닥에 매립을 시키거나 벽에 매립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케이블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 조명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재인 이 레이스웨이를 바닥에 매립을 해서 선 교체라든지 이 유지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게 디테일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회의실 공간을 나와서 복도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대표이사님실 이렇게 또 따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이 가운데 방 소고를 보시면 통신 설비에 가장 중요한 렉 장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공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 이용이잖아요. 이 인터넷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선, UTP선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 8P UTP선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있는 선들이 대다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선을 새로 내려서 각각의 필요한 공간으로 분배를 해드렸고, 원활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인터넷 통신선 공사 또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공간은 이 화장실 공간인데요. 기존에는 이 칸과 칸 사이에도 큐비클로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뒤쪽에 창호면이 있는 쪽은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간을 완벽하게 좀 분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조적과 방수석고로 아예 공간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식함에 맞춰서 이 메리평 세면대도 시공을 해드렸고, 벽과 코너면들은 졸리컷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걸레 빠는 곳은 유일하게 코너비드가 시공이 되어 있죠. 이 걸레를 빨면서 타일에 충격이 가게 되면 이 졸리컷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면이 약하기 때문에 깨지거나 나중에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하자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걸레를 빨래하는 용도의 이 조적 공간에는 저희가 코너비드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층 화장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회사의 별동 공간인데요. 이 별동 1층 화장실을 기존에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을 하려면 여자 화장실을 지나쳐서 그 통로를 통해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의 불편함이 좀 많으셨었는데요.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좀 더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벽을 철거를 하고 남자 화장실 도어를 신설을 해드림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분리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위쪽에는 빗물이나 눈을 조금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렉산을 설치를 해드렸고, 아래쪽에는 남자 화장실 바닥 높이와 맞출 수 있도록 디딤단을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환풍기였는데요. 이 환풍기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바라를 함께 끌어와서 이 외부에 배기, 덕트캡을 시공을 해드림으로써 좀 원활한 환기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이 통로,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로 이어지는 이 통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이어주던 통로는 벽으로 막아서 완벽하게 공간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거 공간이 아닌 상업 공간, 사무실 공간 인테리어 현장을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다양하고 유연한 자재와 꼼꼼하고 디테일한 하자 없는 시공으로 공간에 구애 없이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견적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